자, 어제 소개드렸습니다만 11살 된 소녀 감금된 상태인데 누구도 몰랐던 사실까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어른들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자, 일단 조금 전 오후 5시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이 직접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영상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한번 아주 어렵게 그 집을 탈출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집을 지나가던 행인이 집이 어디냐 해서 다시 그 아이를 집에 넣어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차 탈출을 시도해서도 자기는 집에 살지 않고 보육원에 살다라는 얘기를 아이가 했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처벌하기를 원한다라고 또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학대받고 제대로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없었던 이 11살짜리 5학년 여자아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예. 그 대목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예.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어요. 이게 조금 전에 5시에 그 네.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기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요. 네. 여기 나왔지만 아빠의 처벌을 원한다. 분명히 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네. 상당히 본인이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지나가는 분은 이제 선의로 그런 건데 1차 네. 탈출했을 당시에 너의 집이 어디니 물어보고 다시 집안에 넣어줬는데 아이는 그게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소굴이었죠. 거기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번에 2번째 나온 건데 네.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탈출하던 그날도 몸이 노끈에 묶인 상태였다 그래요. 과연 누가 묶었겠습니까? 아버지겠죠. 그래서 그걸 풀고 탈출했다는 건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예. 자, 일단 어제 저희가 직접 연결했던 인천의 연수경찰서부 관계자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조금 더 공개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세탁실 또는 욕실에 감금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뭐 일주일 넘게 이제 밥을 안 줘가지고 애가 너무 배가 고파서 물로 연명을 했다.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했다. 훈육 차원에서 제명을 구속시켰잖아요. 그죠? 체포할 당시에 집에 강아지는 잘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애기가 지금 어떠냐, 애기가 지금 괜찮으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집에 강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잘 있느냐. 네, 조수진 차장도 아이 키우는 어머니로서 저런 소식 들으면 참 가슴 아프시겠어요. 네, 어이가 없고요. 진짜 이 친아빠가 아니라 정말 악마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을 지난 아이가 보통 10kg 전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11살 소녀가 16kg. 그렇죠. 이건 정말 믿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정말 뼈만 앙상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65일을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네. 우리 법 체계가 이 실종 신고는 친부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65일을 결석한 것을 알고도 실종 신고라든지 어떤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바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말씀 강조해드립니다. 네, 임도현 차장. 네. 원래 채널A 사회부에서는 이 분야 계속 취재를 했는데 좀 네.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죠? 뭐 아이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또 좀 추정 가능한 얘기인데, 네. 이 아이의 친아빠죠? 네. 이 친아빠가 2013년까지 부천에 살았는데 네. 그 당시에 본인의 어머니, 즉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되겠죠. 네. 그 할머니의 인감서를 위조해서 집을 팔고 인천으로 몰래 사실 도주를 했습니다,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제 놀래서 찾아온 적도 있고요. 지금 나온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건 이제 지난 12일 아이가 탈출한 그날 화면입니다. 이제 그날 오전 11시쯤 아이는 이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는데, 네. 낮에 저 화면에 이제 얼굴이 뿌옇게 처리된 여성이 바로 동거녀, 계모죠? 네. 탈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계모인데, 낮에는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낮에 한동안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하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 밤에 10시쯤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마트에 찾아와서 뭐 우리 아이도 좀 없어졌는데 CCTV를 보여달라.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면서 보더니 자기 아이가 탈출한 걸 발견하고는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씩 웃고 나가는 장면인데, 저러고 나서 직후에 아이의 친아빠와 야반도주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이제 아이가 그 도망친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동거녀와 함께 도망을 갔다는 건데요. 마트에서 아이를 지켜왔던 그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기억도 좀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왔어요. 엄청 사왔어요. 담배 많이 사가고. 그 동건이하고 친구가 같이 왔었지. 그 자기네 애기 나갔다고 CCTV 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더라고. 보여줬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갔어요. 남편이고 자기 부인이고 또 신우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 산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1년 전인가 한번 얘기 들었었죠. 그 할머니가 누가 길러준다는 얘기만 얼핏 들었었죠. 임동준 차장, 그럼 이 아버지는 지금 뭔가 잘못을 뉘우치는 상황이긴 한 겁니까? 아마 지금 네. 혐의를 인정한 걸로 봐서 다행히 네. 경찰이 묻는 말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인천 그 연수경찰서에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치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매끼 4,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답니다, 경찰에서.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아이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져 먹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네. 물론 법은 따로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부분이고 또 동거녀가 이 아빠가 어릴 때 역시 학대당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인지 아니면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둘러댄 말인지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다른 사건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참 부모에게 있는 건데, 최근에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는 거죠? 요거는 지난해 10월에 있던 일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울산에서 발견된 일인데, 네. 당시에 25개월, 만으로 2살, 우리 나이로 해봐야 3살입니다. 이 아이가 119에 긴급하게 신고가 접수돼서 구조대가 가봤더니 온몸에 멍자국이 있어서 막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숨졌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옷걸이죠, 쇠파이프죠. 저걸로 두드려 맞았고 때렸고 고추를 먹였고 예. 찬물도 뿌리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혈액이 그래서 20% 이상 없어졌다? 역시 입양을 했던 그 친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 여성의 말로는 아이를 그냥 좀 순육선에 때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었고요. 전체 이 몸쪽에 있어야 될 혈액의 5분의 1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특히 더 경악했던 것은 심장에 있는 혈액은 다 마른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다출혈로 아이가 숨질 정도로 학대가 심각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나요? 일단 뭐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심하게 가혹행위를 했으면 전체 혈액의 20에서 25%가 소실될 정도였으니까 네. 그 무자비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입양도 입양 서류, 관련 서류 전부 다 위조해서 입양을 한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원래 이게 두 아이의 어머니예요. 두 아이의 어머니인데 새 아이가 있으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네. 알고 이렇게 위조해서 입양을 해보니까 돈을 많이 못 받더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화풀이로 시작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어쨌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학대 결과를 가져왔으니 네. 뭐 계속 본인은 뭐 항소하고 상고를 했지만 뭐 처벌은 그냥 동일하게 해서 상고 기각하고 네. 그냥 징역 20년 선고가 된 건데 네.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네. 징역 20년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 2살 아이가 저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세상을 떴는데 그 엄마는 뭐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뭐 항소 상고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참 좀 형이 제 개인적으로 저는 변호사지만 네.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슴 아픈 두 가지 사건 뭐 비슷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전해드리는 저희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